드디어 첫 방송이네요. 빨간 녹음등을 보니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시작된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겠는데요. 그러게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시작된 건지 모두에게 알려볼까요? 네, 우리 모두 넝쿨덩쿨 다 함께 떠나보아요. 몰랐던 이들을 찾아서 무심코 지나쳐버린 길도 다시 찾아서 마을 속으로 문학 속으로 정릉 동네 방송 호박이 넝쿨덩쿨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시겠죠. 도대체 무슨 방송인가 하고요. 그러게요. 저도 첫 방송이라 아직 얼떨떨합니다. 연수 DJ님이 청취자분들께 준비한 코너들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빈 씨가 떨리신다니까 저라도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어요. 일단 청취자분들께 저희 이름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재빈 씨? 네. 저는 호박이 넝쿨덩쿨에서 넝쿨을 맡고 있는 DJ 심재빈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재빈 씨가 넝쿨이면 제가 덩쿨인가요? 그럼 재빈 씨 덕에 오늘부터 호박이 넝쿨덩쿨의 덩쿨을 맡게 된 DJ 이연수 인사드립니다. 재빈 씨, 우리 그럼 제대로 다시 한번 인사드려 볼까요? 그럴까요?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호박이 넝쿨덩쿨 넝쿨 심재빈 덩쿨 이연수 인사드립니다. 첫 방송이라고 저희 소개만 너무 길었네요. 방송 소개를 빨리 해야 되겠어요. 네, 연수 DJ 부탁드려요. 네, 저희 호박이 넝쿨덩쿨에서는 우리 옆에 있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찾는답니다. 첫 코너에서는 우리 동네에 사는 배우들이 우리 동네에 사는 작가의 글을 읽어드린답니다. 일종의 라디오 극장이죠. 두 번째 코너에서는 우리 동네에 사는 마르 현숙 부부가 우리 동네 명소,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명소를 소개해 준답니다. 글쎄 오늘은 정릉에 있는 폭포를 소개해 준다네요. 정릉에 폭포가 있나요? 그렇다네요. 그리고 우리 동네 미선 셰프는 오늘 어떤 커피집을 소개해 준다는데요. 셰프가 소개해주는 커피집이라 뭔가 묘한 매력이 있을 것 같네요. 글쎄요. 우리 이따가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죠. 첫 방송부터 정릉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솔깃한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준비한 네 번째 코너는 좀 색다르죠? 네, 네 번째 코너는 지금도 문학소녀 허영미 씨가 시를 읽어드릴 건데요. 영미 씨의 낭송을 듣는 순간 모두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글 잘 읽어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요. 정말로 기대되는 코너들이네요. 그럼 바로 첫 방송 시작합니다. 재빈 씨. 아무리 기대가 크셔도 그렇지. 우리 노래는 한 곡 듣고 시작해야죠. 그래도 라디오 방송인데 말이에요. 제가 첫 녹음이라 너무 신이 나 있던 것 같습니다. 민망하네요. 어서 빨리 화제를 돌려서 곡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왠지 첫 곡도 코너들처럼 평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딩동댕. 그렇답니다. 자, 오늘 첫 곡부터 우리 모두 우주로 떠나볼까요? 호박이 넝쿨덩쿨이 우주 전체로도 퍼지라는 기원을 담아서 데이빗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 듣겠습니다. Ground control to Major Tom. Ground control to Major Tom. Take your protein pills and put your helmet on. 10. Ground control 9, to Major Tom. 8, 7, 6. Commencing countdown, engines on. 3, 2. Check ignition and may God's love be with you. This is ground control to Major Tom. You've really made the grade.
stepping through the door, and I'm floating in a most peculiar way, and the stars look very different today, for here am I sitting in a tin can, far above the world. Planet Earth is blue and there's nothing I can do. 와, 처음 들어본 곡인데 도입부부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정말 좋네요. 스페이스 오디티라고요? 아, 하긴 이 노래가 1970년에 나왔으니 재빈 씨가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네요. 노래면 노래, 패션이면 패션, 20세기 모든 스타일을 선도했던 데이빗 보이의 노래죠. 3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이빗 보이의 죽음과 함께 20세기 또한 완전히 저물었다고 할 정도로 20세기 최고의 팝스타였죠. 그렇군요. 20세기의 시대의 아이콘이라 잔잔한 여운을 남기네요. 자, 다음 첫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호박이 넝쿨넝쿨 배우 세 분이 동네 작가의 글을 낭독합니다. 그렇습니다. 배우 세 분 또한 이 동네에 사시거나 이 동네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동네 작가의 글을 낭독한다. 재밌겠네요. 어떻게 글을 전달할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빨리 만나볼까요? 경은 채영 혜경의 호박 무대. 네, 호박이 넝쿨덩쿨의 새 배우 경은, 채영, 혜경님 나오셨습니다. 세 분 모두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은입니다. 저는 김채영. 안혜경입니다. 와, 세 분이 등장하니까 눈부셔. 스튜디오가 환해지네요. 그러게요. 재빈 씨 말씀대로 아직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작품을 밝게 비춰주러 나오신 세 분이신 것 같네요. 오늘 읽어주실 작품이 이밥의 장례식 2라는 작품이라면서요. 부제도 있네요. 진월방을 찾아서라고. 진월방은 사람 이름인가요? 네, 맞아요. 진월방은 80년대 중국 국가대표 농구 선수였어요. 우리나라 박찬숙 선수가 몹시 힘들어했던 상대였다네요. 키가 무려 2m 16cm였다 그래요. 그런데 선수 생활 은퇴 후 2000년 초에 죽기 전까지 자신의 큰 키를 무척 비관하다가 돌아가셨다네요. 이밥 씨는 화려한 운동선수로서의 진월방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몸을 가졌던 진월방의 생활이 어땠을지, 그 삶의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는 어땠을지 관심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요, 연수 DJ님. 여기 계신 모두가 진월방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들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글 쓴 이밥이라는 작가도 오늘 처음 듣네요. 저 점점 소외감 느껴요. 그렇죠? 재빈 씨는 아마 모를 거예요. 저도 이밥 작가님의 소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주로 8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농구 선수였대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땐 키 큰 친구들의 별명은 모두 진월방이라고 했을 정도로 유명했었죠. 이밥 씨는 저희 셋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의 멤버예요.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가 단톡방에 올리는 글들을 제가 자주 봤었죠. 글이라기보단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무튼 좀 재미는 있었어요. 사실은 이 글을 이밥 씨가 며칠 전에 쓴 글인데 저희가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어찌나 자기 글 읽어달라고 성화를 하시던지. 그렇다고 글이 후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역시 호박이 넝쿨덩쿨 동네 방송 맞네요. 동네 사람이 읽어달란다고 들고 나오고 말이에요.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학연과 지연이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도 나름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네, 나름 괜찮아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평을 하시죠. 그래요, 재빈 씨. 우리 일단 들어보고 얘기해 보죠. 에이, 저도 같은 동네 DJ인걸요. 장난은 쳤지만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럼 세 분의 낭독 부탁드립니다. 인생이란 죽지 않으면 어떻게든 사라지는 법이다. 자신의 인생에 30살 이후가 있을 것이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나 월방의 나이는 벌써 36이나 되었다. 사람들을 만나기보단 주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고 집에서도 앉아있기보단 주로 침상에 누운 채 시간을 보냈다. 일부러 외출을 시도해 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외출 시간은 단 한 번도 길지 않았다. 거의 외출과 동시에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월방을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이 그 원인이었다. 시장에서건 거리에서건 바닷가에서건 사람들은 월방만 보면 모여들었다. 늘 그렇듯 구복을 위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멀미를 앓다가 구토를 하곤 했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월방은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욕을 해대기 시작했으며 그 후 얼마 못 가 결국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 월방에게 맞아 코피를 쏟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어떤 사람은 코가 주저앉은 적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빨이 5개나 뽑힌 적도 있었고 어떤 여자들은 월방에게 머리털을 붙잡힌 채 공중에서 휙휙 돌려지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도 했다. 그런 사건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이제 청도 시내 모든 사람들은 월방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와, 저기 좀 봐. 저 괴물 좀 봐. 그런 어른들 탓에 소년들은 월방이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거리를 둔 채 월방을 따라다니며 노래를 불러댔다. 저 거인 좀 봐요. 저 거인 좀 봐요. 키가 너무 커서 시집도 못 간 저 거인 좀 봐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 월방이 원래 여자가 아니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원래는 남잔데 가슴에만 표지박을 잘라 붙여서 다니는 거래.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힘이 세지. 청도에 월방에게 매맞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 노래를 불러대는 아이들과 이 소문 저 소문 내가며 수군거리는 어른들 때문에 36 이후 월방은 아예 외출을 삼갔다. 나빴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어느 날 하이샤가 월방을 찾아왔다. 월방 언니, 나 미국 가. 농구하러. NBA에 스카웃 됐어요. 하이샤는 정말로 그녀가 들려줬던 꿈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한없이 부러운 마음에 그날도 월방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런 월방을 하이샤는 전에처럼 또 꼭 안아주었다. 나이를 먹어서인지 하이샤의 몸집은 더 커진 것 같았고 전에 비해 가슴도 더 풍만했다. 월방은 이대로 시간이 또 멈춰지길 바랐으나 하이샤는 단 하룻밤만 월방 집에 머물고 돌아갔다. 침상의 크기가 아무리 월방의 크기에 맞춰져 있다 해도 아주 커다란 두 여자가 함께 한 침상에서 잠을 자기엔 침상은 아주 좁았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잠자리였지만 그 밤처럼 월방은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좁은 침상 탓에 두 거인은 서로의 몸을 최대한 밀착했고 월방이 떨어질세라 하이샤는 월방을 밤새 꼭 안아주었다. 나보다 더 클 필요는 없어. 세상 사람들의 키가 하이샤 정도만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 모두 하이샤만큼이라도 몸집이 크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이샤는 어느새 코까지 골며 잠을 자고 그 하이샤 품에서 월방은 밤새 세상이 좀 더 컸었더라면, 자신의 몸이 조금이라도 작았었더라면 속절없는 소망만 되뇌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그 하루를 제외하곤 단 하루도 월방은
행복하지 않았다. 이걸 앞이랑 뒤도 읽어보고 싶은데요. 재빈 씨는 어땠어요? 아, 네, 잘 들었습니다. 큰 키 때문에 비운의 삶을 살다간 여성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흥미롭게 묘사된 단편이네요. 누구나 큰 키를 선망하는 시대인데 그 큰 키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상상력을 가진 멋진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상상을 하시는 이분 어쩐지 좀 궁금한걸요. 이밥 씨가 공상이 좀 많은 사람이긴 하죠.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이밥 씨는 세상의 사람이나 사건, 사물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이 작가에게는 필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맞아. 디테일이 아주 재기발랄하신 분이죠. 다음 시간에 직접 나오라고 할까요? 아마 안 나올걸요. 나도 안 나올 거라는데 한 표. 아, 잠깐만요. 여기 계신 세 분 진행과 섭외까지 첫 방송인데 이러다 저희 DJ 자리 뺏기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예 이 세 분이 방송을 하나 따로 만드셔도 괜찮겠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원자력급 에너지 때문에 스튜디오가 다 흔들거리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벌써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오늘 이대로 배우님과 하루 종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곳, 드려야 할 얘기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쉽지만 이만 보내드리고 우리는 다음 게스트를 만나봐야겠죠? 네, 그럼 다음 곡은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살려 제가 선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노래 시작합니다. 비지스의 Stayin' Alive. Well, you can tell by the way I use my walk. I'm a woman's man, no time to talk. Music loud, women walk, being kicked around since I was born. Never tolerate, that's okay. And you may look the other way, but we can try to understand. And do your time to make no man. Whether you're a brother away, you're a mother, you're staying alive, staying alive. Feel the city breaking and everybody shaking, and we're staying alive, staying alive. Staying alive, staying alive. Staying alive. Running around, get low when I get high, and if I can't get in, I'll really try. Got the wings of heaven on my shoes, I'm a dancing man, and I just can't lose. Now it's alright, it's okay. I live to see another day, but we can try to understand. And do your time, so make the man. Whether you're a brother away, whether you're a mother, you're staying alive, staying alive. Feel the city breaking and everybody shaking, and we're staying alive, staying alive. Staying alive, staying alive. Staying 아니 재빈 씨, 이 노래도 무척 오래전 노래인데 이 노래 원래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건전지 CF에서 들었는데 힘이 불끈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랬던 거군요. 저도 많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나저나 첫 코너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네요. 다음 코너로 빨리 넘어가야겠어요. 네, 그럼 모셔보도록 할게요. 미스터 MSG! 마음 가는 대로 세상을 구경하며 다니는 말과 함께하는 나오셨는데요. 미스터 MSG가 무슨 재빈 씨,
이 두 분 워낙 입담 좋다고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이번 코너는 이 두 분께 맡기고 저희도 청취자가 돼 보면 어떨까요? 두 분이 진행하셔도 괜찮겠죠? 네, 그럼요. 아, 저희도 조금 쉴 수 있겠네요. 두 분 시작해 주세요. 자, 그럼 코너 소개부터 다시 해볼까요? 미스터 MSG 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M 마음 가는 대로 S 세상을 G 구경하며 다니는 마루와 함께하는 미스터 MSG. 안녕하세요. 코너지기 현숙입니다. 오늘 마루는 또 어떤 곳을 다녀와 MSG 팍팍 뿌려주실까요? 지금부터 미스터 MSG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MSG. 다른 방송에선 절 여행 작가라고 소개해 주셔서 잠깐 설렜었는데 오늘은 미스터 MSG네요. 네, 미스터 MS 그럼 여행 작가 미스터 MSG라고 할까요? 사실 MSG가 마음 가는 대로 세상을 구경한다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미스터도 마르라는 뜻이거든요. 미스터 MSG에 모든 게 들어있는 셈이죠. 마르가 아무 뜻이 없다고 했더니 막 갖다 붙이시는군요. 오늘은 어디 다녀오신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현숙 씨도 같이 갔던 곳으로 한번 가보죠. 폭포를 찾아서요. 아, 폭포를 찾아 나선 것이 마르의 뜬금 여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왜 폭포를 찾아 나섰던 거였죠? 우연히 지도에서 정릉동 폭포를 봤는데 청수 폭포처럼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폭포라고만 쓰여 있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 호기심이 이 여행의 이유였네요. 폭포를 찾으러 간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내려오는 길에 막걸리와 파전을 사겠다고 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행이 굉장히 많았겠는데요? 예, 아주 많았어요. 책방 앞에 아주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두 분 아니셨나요? 두 분이면 충분하죠. 아주 장비도 히말라야 등반이라도 하는데 어찌나 아니 마르 씨 미스터 MSG라고 너무 MSG 치시는 거 아니에요? 청바지 입고 나오신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 버스를 뭘 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아 맞다. 그때 운전기사에게 북한산 입구까지 가는지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입구까지 안 간다 그래서 다른 버스 기다렸다 탔는데 결국 두 버스 종점이 같은 곳이었어요. 그때 참 어이없었죠? 제가 그거 간다고 했는데 굳이 물어보셨잖아요. 그거 탔으면 1시간은 빨리 도착했을 거예요. 역시 MSG. 다음 차 바로 왔거든요. 종점에서 앞에 차랑 만났고요. 그리고 모르는 길은 물어가야죠. 남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물어봅니다. 현숙 씨, 마르 씨, 두 분이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가 우리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무 준비도 없이 일단 떠나셨는데 폭포는 찾으셨어요. 아이고, 이런 두 분 얘기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이게 듣고만 있게 되진 않네요. 두 분께 진행을 맡겼지만 저희도 가끔 끼어들게요. 괜찮으시죠? 네, 뭔가 우리들만 좋아하나 했는데 같이 얘기하니까 더 생생해지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생수를 공수하고 본격적으로 산을 올랐어요. 폭포를 찾기 위해 일단 청수폭포까지 가기로 했는데 청수이교까지 폭포를 발견하지 못했고 청수이교에서 왼쪽 길로 갔어요. 보통은 오른쪽 길을 더 선호하지 않나요? 그니까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나폴레옹이 됐죠. 나폴레옹이 됐다는 게 마르 사전에는 불가능 없다. 뭐 도전 이런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길이 아닌가벼.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처럼 우리도 올라가다가 길이 막혀서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내려왔거든요. 나폴레옹 하니까 사라다 빵이 먹고 싶네요. 갑자기요? 나폴레옹 빵집에 사라다 빵이 유명하거든요. 비싸서 그거 못 먹고 옆 시장에서 할머니표 사라다 빵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럼 다음 마르의 여행지는 사라다 빵을 찾아서가 되겠네요. 저희 아직 폭포를 찾아서 안 끝났어요. 바로 보내시려고요? 아직 보내드리면 안 되죠.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그래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내려왔다고 했죠. 네, 우린 다시 청수이교로 내려와서 다른 길로 올라가다가 드디어 폭포를 발견했어요. 웅장한 폭포 소리가 100m 전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니 물이 얼마나 깊은지 그렇게 깊은 웅덩이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용이 살 것 같더라니까요. 아, MSG. 이제 너무 많이 섭취했더니 입이 텁텁하려고 해요. 용이라뇨. 폭포인데 폭포 아닌 폭포 같은 너였는데. 청수폭포도 찾았으니 이제 이름 없는 폭포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이름 없는 폭포는 넓적바위 이쪽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서 우리는 일단 넓적바위부터 찾았는데요.
다들 그 무렵부터 힘들다며 포기하자고 했어요. 제 체력이야 뭐 20대니까 며칠을 세워도 끄덕이 없는데 다들 저질 체력이더라고요. 아이고 미스터 MSG 이제 발음도 안 되네요. 20대 체력이라니요. 그냥 우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시던데 땀이 그냥 비 오듯 흐르면서 다리가 후덜덜덜덜. 암튼 일행은 쉼터를 발견하고 의자와 한 몸이 됐어요. 얼굴엔 할 만큼 했어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주동자로서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천천히 위로 움직였어요. 마르가 올라가고 한 10분쯤 지나고 우리도 따라 올라갔어요. 가다가 등산객한테 혹시 넓적바위가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넓적한 건 다 넓적바위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참 맞는 말이기는 한데 위쪽으로 오르다 보니 넓적한 바위가 너무 많아 계속 헤매기만 하고 폭포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 폭포가 있을 만한 곳도 없었어요. 한참을 올라가도 마르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아주 높이 올라가신 줄 알았어요. 좀 겁이 나서 일행과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돌아섰죠. 내려오다 보니까 일행과 다시 만난 곳이 넓적바위로 추정되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슨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야말로 넓적하니까 넓적바위였죠. 맞아요.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린 그렇게 다시 북한산 입구로 내려왔어요. 아니 뭐예요? 결국 폭포는 못 찾은 거네요? 폭포를 찾고 못 찾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하겠다고 나선 건이 중요하죠. 그 과정을 즐겼다는 것이 좋고요. 저는 마르 씨가 제공한다고 했던 막걸리랑 파전만 생각나네요. 제비님이 여행을 좀 아시네요. 하산 후 막걸리에 감자전, 도토리묵 거기다 닭볶음탕이면 말이 필요 없겠죠? 땀 흘린 뒤라 그랬는지 더 맛있었던 것 같긴 해요. 다음에는 저도 꼭 함께 하고 싶네요. 연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막걸리는 언제든 제가 쏘겠습니다. 정말이죠? 약속하셨어요? 저희가 중간에 좀 끼어들긴 했지만 두 분께 진행을 맡겨놓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건 마르가 막걸리를 사시겠다고 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재빈 씨가 사자성어로 표현하는 걸 보니까 아주 재밌었나 본데요. 네, 아주 어려운 사자성어였죠. 감지덕지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연수 DJ님 말씀처럼 마르 씨와 현숙 씨가 진행을 잘해주셔서 마음껏 내려놓고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랬죠?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쩌면 폭포를 찾지 못한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상 속에서는 훨씬 더 멋진 폭포를 그려낼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마르가 말했지만 용이 승천이라도 할 듯한 그런 폭포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해볼까 했을 때 실제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또 거기에 함께 해줄 친구가 있다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청곡은 어반 누구던가의 목요일 밤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인 그룹인가 봐요. 저 그 노래 들어본 것 같아요. 그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리러 갈게로 시작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러게요. 우리 방송이 목요일 밤에 업로드되니까 꼭 맞춤곡 같네요. 그럼 마르 씨가 신청한 목요일 밤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MSG 팍팍 쳐서 감칠맛 나게 올게요. 와, 두 분의 케미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재밌는 입담에 재치 있는 선곡까지. 둘이서 갈래 어디든 밤을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Wherever you are 이리저리 치다 정해진 모든 걸 해내도 하나도 웃음 안 나고 또 원래 이리 두렵고 밤은 좀 남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너와 함께 밤 공기를 느끼고 지금 데리러 갈게 집에 가지 말고 있어줘 Baby I'm on my way Maybe I'll be there by 8 왜 너가 차비를 내야 해 좋은 음악이 있는 오빠 차가 있잖아 물론 내일 일찍 일 나가야 해 이런 신랑이 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널 봐야 해 난 호흡이 달리는 목요일 밤 널 생각하면서 달려가나 평범한 목요일 밤 너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으려네 Wanna drive if you don't mind 둘이서 갈래 어디든 밤을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Wherever you are Yeah, baby 어디든 데려
데려다 줄게. 건반처럼 가로등을 가로지르며 너의 하루를 들으며 그랬어 그러면서 너를 괴롭혔던 바깥 세상의 밤 공기를 메우며. 저는 두 분 얘기를 바로 앞에서 들었더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자, 이쯤에서 우리 파이팅 한번 외치고 힘내서 가볼까요, 재빈 씨? 파이팅! 예, 파이팅! 네. 이번에 나오실 김미선 씨도 엄청난 입담을 자랑하신다는데요. 숨죽이고 잘 들어보도록 하죠. 그런데요, 미선 씨가 오늘 들려줄 얘기가 커피라네요. 커피. 재빈 씨도 할 말 많지 않을까요? 저는 커피라는 단어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좀 설레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네, 그럼 세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맛있어서 아껴두었던 너의 달콤한 기억들. 맛있는 정릉댁 이제 더 스트롱미입니다. 이상 혹시 머릿속에 블루보틀이라고 아시나요? 아, 저 들어봤어요. 최근 2호점이 오픈했다고. 근데 저희가 소개하기 전에 직접 소개를 먼저 하셨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커피 얘기해 주실 김미선 씨 나오셨습니다. 미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블루보틀 얘기 계속 더 해볼까요? 아, 네네. 그 블루보틀은 커피계의 애플이라고도 불리죠. 커피 머신 없이 바리스타들이 핸드드립으로만 커피를 내려주는 해외 프랜차이즈입니다. 핸드들이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서 내리는 거? 아니, 그건 프레스라 하고요. 핸드드립은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 종이 필터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나저나 첫 번째 코너의 채영 배우님 스튜디오에 아직 계셨네요. 사실 방송 마치신 게스트들 모두 스튜디오에 계신답니다. 미선 씨,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수다를 떨어보면 어떨까요? 아, 네네, 좋아요. 아무튼 이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한국에도 블루보틀이 드디어 상륙해서 기본 4시간 이상 줄을 서야 마실 수 있다고 하더군요. 대단한 인기죠? 최근 커피 맛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스페셜티, 즉 더 맛있는 커피를 찾아 먹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블루보틀 덕분인지 요즘 특히 핸드드립만 전문으로 하는 개인 카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 핫한 카페들은 보통 그 연남동 같은 데 밀집되어 있지 않나요? 아, 노노노노.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도 몇 군데 생겼습니다. 우리 동네 예전 같지 않아요. 핫한 곳이 얼마나 많아졌는데요. 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커피 맛집은 어딘가요? 네, 성신여대 정문 근처에 있는 핸드드립 전문점 리케라는 곳입니다. 아, 가게 이름이 리케라고 하는군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네, 리케는 핀란드어로 가게 또는 상점이라는 뜻이라네요. 이곳은 와이프분은 바리스타, 남편분은 커피 로스터로 부부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데 요즘 트렌드답게 구옥을 세련되게 리모델링 하셔서 마치 연남동 어느 카페 같은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또한 작은 정원을 지나 입구에 들어가면 지인의 집에 초대되어 온 것 같은 포근한 분위기의 멋진 커피숍입니다. 와, 너무 멋지겠는데요? 어머, 이분은 또 누구예요? 다음 코너 게스트이신 허영 씨가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스튜디오가 테이블마다 손님이 꽉 들어찬 카페가 된 것 같군요. 자, 미선 씨 계속 얘기해 주시죠. 저도 워낙 커피를 좋아해서 저도 같이 들을게요. 그런데 저처럼 커피에 대해 잘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가게가 좀 전문적이면 일단 겁을 먹습니다. 가격도 비쌀 것 같고 마시는 방법도 이제 홀짝홀짝 마시는 게 아니라 우아하고 기품 있게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걱정 마세요.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커피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고 원두 종류별로 시향도 하면서 고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핸드드립 하는 법도 눈앞에서 보고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와, 저 정말 거기 꼭 가봐야겠어요. 네, 꼭 가보세요. 영미 선생님 같은 멋쟁이들에게 꼭 맞는 공간인 것 같아요. 테이블 위에 싱그럽게 놓여있는 꽃을 보며 커피의 맛과 향을 충분히 음미하다 보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커피 속의 다양한 맛을 찾게 되고 그새 입가에 미소가 맴돈답니다. 맛있다고 내가 느끼는 거죠. 혹시 벌써 손님이 아주 많은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붐비는 장소는 좀 별로라서.
복잡하게 붐비는 정도는 아니지만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스타로 알려져 있는지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더라고요. 커피에 관한 클래스도 꾸준히 진행하고 계셔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맛도 중요한데 가격은 얼마예요? 네, 가격 중요하죠. 핸드드립 전문점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커피 가격이 6,000원 정도 합니다. 아무래도 바리스타들만의 핸드드립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 기계로 내리는 커피보다는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높죠. 드립 전문점은 보통 저 정도 합니다. 좀 비싸다. 아니에요.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닌데. 핸드드립이면 그 정도 해야죠. 아휴, 이 방송도 이렇게 끝도 없이 가고프네요. 스튜디오에 계신 다른 분들 얘기도 모두 들어가면서 막. 네, 그러면 방송 사고입니다. 연수 DJ님. 정신 차려주시고요. 지금 커피 이야기에 취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요. 그럼 전 좀 취해 있을 테니 이 코너는 재빈 씨가 맞춰주실래요?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럼 미선 씨의 선곡을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보겠습니다. 미선 씨, 곡명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커피 향이 물씬 나는 이 노래와 함께 마치고 싶네요. 나탈리 콜의 커피 타임. 아이고, 노래도 커피 타임이라네요. Coffee time, my dreamy friend, it's coffee time. Let's listen to some jazz and rhyme and have a cup of coffee. Let me show a little coffee house I know, where all the new bohemians go to have a cup of coffee. Greeting time, the music box is beating time. It's good old-fashioned meeting time. So grab a chair and dig me there, 'cause that's just the place that I'm at. Coffee time, my dreamy friend, it's coffee time. Let's sing this silly little rhyme and have a cup of coffee. 연수 DJ님, 어서 일어나세요. 침까지 흘리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셔야죠. 제가 글쎄 꿈에 파리까지 다녀왔지 뭐예요. 참, 지금 나오실 분은 파리 현지인보다 더 파리지엔 같은 분이라죠? 맞아요. 성북구의 멋쟁이시죠. 게다가 목소리까지 멋지시다네요. 지금도 문학소녀 허영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문학소녀 허영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미 씨.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그럼요. 저희 방송이 진행도 게스트도 모두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우선 영미 씨가 준비하신 시를 듣기 전에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짐 히크메트의 내가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터키 시인이자 혁명가인 나짐 히크메트는 독재 정치에 저항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했다는 이유로 성장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옥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히크메트의 시는 절실하고 울림이 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가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들은 시 형식의 편지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시를 알게 되었을 때는 시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읽었는데요. 그랬는데도 읽고 나니 먹먹하고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나도 이 시인처럼 내가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순간에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던 것 같아요. 나짐 히크메트의 대표 시로는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키의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짐 히크메트는 최초의 현대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미 씨 목소리가 이 작가와 이 시를 어떻게 담아낼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영미 씨의 낭송 청해 듣겠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들. 나짐 히크메트.
1962년 3월 28일 나는 프라하 베를린 간 기차 창가에 앉아 있다. 밤이 내린다. 한 마리 지친 새처럼 연기자욱한 젖은 평원 위로 밤이 내리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 해질 무렵을 지친 새에 비유하는 걸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대지를 사랑한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 대지에서 일해본 적 없는 사람도 대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대지에서 일해본 적이 없다. 그것은 순전히 나의 정신적 사랑이리라. 그리고 여기 이 강들을 나는 언제나 사랑했다. 꼭대기에 수많은 성들이 솟아있는 유럽의 언덕들, 그 언덕들을 휘감아 돌며 움직임 없이 존재하든 눈으로 훤히 볼 수 있을 만큼 멀리까지 곱게 뻗어있든 똑같은 강에서는 단 한 번도 손을 씻을 수 없다는 걸 나는 안다. 강이 새로운 빛들을 가져오리라는 걸 나는 안다. 우리가 결코 볼 수 없을 빛들을. 내가 하늘을 사랑한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 구름이 끼었든 말든 전쟁과 평화를 터키로 번역하던 감옥에서 바라본 그 푸른 하늘을. 내가 나무를 사랑한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 모스크바 부근 페레델키노에 있는 헐버즈 너도 밤나무들을. 나는 겨울에 그 나무들과 마주쳤었다. 고귀하고 겸손한 나무들. 일가지 숲에서는 행운을 위해 수놓은 면 손수건을 소나무 가지에 묶었었다. 내가 길들을 사랑한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아스팔트 길도 바퀴 뒤로 보이는 길을 사랑한다는 걸. 우리 두 사람은 갇힌 상자 안에 있었고 세상은 양쪽에서 말없이 멀어져 갔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꽃들이 생각난다. 양귀비, 선인장, 노란 수선화. 이스탄불 카디코이의 노란 수선화 정원에서 마리카와 입맞췄었다. 그녀의 숨결에서는 신선한 아몬드 향이 났다. 나는 17살이었다. 내 가슴은 그네를 타고 하늘에 닿았다. 내가 꽃을 사랑한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 감옥에 있을 때 친구들이 붉은 카네이션 3송이를 보내주었는데도 지금 막 별들이 생각났다. 나는 별들도 사랑한다. 내가 아래쪽에서 별들을 보며 누워있든 별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든 내 눈앞에서 반짝이며 눈이 흩날린다. 꾸준히 내리는 젖어서 무거운 눈과 소용돌이 치는 마른 눈발. 내가 눈을 사랑한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 지금처럼 철의 열매같이 붉은 석영을 보면서도 내가 태양을 사랑한다는 걸 나는 몰랐었다. 가끔 그림 엽서에서 볼 때가 있지만 아무도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 내가 바다를 사랑한다는 걸 몰랐었다. 아조포에를 빼고는. 내가 구름을 사랑한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구름 아래 있든 구름 위에 있든 구름이 거인처럼 보이든 털복숭이 짐승처럼 보이든 내가 비를 좋아한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 촘촘한 그물처럼 내리든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든 내 가슴은 나를 비의 그물 위에 뒤엉키게 하거나 빗방울 속에 가둔다. 미지의 나라들을 향해 떠나며 내가 비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지만 프라하 베를린 간 기차 창가에 앉아 갑자기 이 모든 열정을 발견한 것은 내가 6번째 담배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기차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가르며 흔들린다. 내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좋아했다는 걸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엔진에서 불꽃이 튄다. 불꽃을 사랑한다는 걸 나는 몰랐었다. 내가 그토록 많은 것들을 사랑한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 60살이 되어 프라하 베를린 간 기차 창가에 앉아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마치 돌아오지 못할 여행처럼 세상이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면서 정말 고급지네요. 좀 식상한 비유 같지만 정말 은쟁반에 옷 굴러가는 목소리세요. 영미 씨? 시에 너무 취하셔가지고 워낙 제가 네. 좋아하는 시라 이 시를 읽을 때면 감정이 더 살려지는 것 같아요. 네, 눈물 닦으시고요.
낭송가라는 직업이 있다면 소개를 허영미 낭송가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영미 씨가 낭송해주는 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시들 중에서 이 시를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읽어봤는데 그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누구라도 그런 시 하나쯤은 가슴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재빈 씨는 가슴에 두고 사는 시 하나 있으세요? 부끄럽네요. 만약 이 질문을 제가 받았다 그래도 저도 답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시를 멋지게 들려줄 수 있는 영미 씨가 저희 이웃이란 게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오늘 만났던 모든 이웃분들이 너무 멋진 분들이었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 호박이 넝쿨덩쿨을 통해 얼마나 더 멋진 이웃들을 만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은 우리 다음 방송으로 미루고 오늘 영미 씨가 들려주신 시의 여운이 모두에게 더욱 깊이 남을 수 있도록 마지막 곡을 영미 씨가 추천해 주신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 낭송해 주신 영미 씨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재빈 씨도 오늘 제게 맞춰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닙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연수 DJ님과 게스트들 덕분에 그럭저럭 성공적인 첫 방송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호박이 넝쿨덩쿨을 들어주신 모두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곧 또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하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영미 씨가 선곡해 주신 노래는요. 근데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카프리리오 로라입니다. 잘하시는데요. 자, 그럼 자, 호박이 넝쿨덩쿨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